네, 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 국가에서 이제 검진을 시행합니다. 의료인이라면 매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일정 연령이 되면 주기적으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고요. 40세 이상이 되면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합니다. 50세 이상이면 병 검사로 잠열 반응 검사를 받습니다. 건강검진은 이제 스크리닝하는 검사로서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대략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1차 검진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폐렴이나 혈액을 현재 앓고 있는지 예전에 앓았던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폐암은 혹시 없는지, 만성기관지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줍니다. 혈액검사로는 빈혈,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공복혈당검사를 합니다. 소변검사로 단백뇨 검사를 또 합니다. 빈혈이 만약에 있는 것으로 나오면 철결핍 빈혈 등 검사를 이제 추가로 시행하게 되고, 간 기능 수치가 높게 나오면 바이러스 감염 여부, 술을 많이 드시는지 또는 복부 비만은 없는지 여부와 복부 초음파 등 정밀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신기능이 안 좋게 나오면 단백뇨 여부를 봐서 신장 전문의의 진료를 볼지 결정하게 됩니다. 공복혈당은 99까지가 이제 정상인데요. 90대 수치가 나오거나 100을 넘어가면 반드시 지난 2 내지 3개월의 혈당의 평균치인 당화 혈색소 검사를 시행해서 당뇨가 있는지 아니면 당뇨 전 단계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혈당이 정상 범위라도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해보면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복부 비만이 있으면 공복혈당이 정상으로 나와도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한번 꼭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아주 필수적인 항목들만 하고 있지만, 일반 검진센터에서 시행하는 종합검진에서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다양한 검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검사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긴 하겠지만, 몇 가지 검사는 비용 대비 효과, 위험성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항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굳이 안 받아도 될 검사를 꼽자면, 간에 관련해서는 복부 초음파만으로 영상검사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부 초음파상에서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으면 추후 복부 CT를 해보고, 복부 CT에서도 감별이 잘 되지 않는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MRI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CT와 MRI는 어느 것이 진단에 우월하다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복부 초음파를 보면 췌장은 주변 장기의 가스에 가려서 꼬리 부위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CT에서는 공기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췌장을 잘 보기 위해서 CT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방사선 폭로의 위험성과 비용을 생각하면 CT는 초음파상에서 이상이 있거나 또 주변 장기의 가스나 복부 비만 등으로 장기의 관찰이 용이하지 않을 때 진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찍는 것이 좋겠습니다. CT를 찍는 것은 이제 방사선 폭로 면에서 건강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한 번 정도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정기적으로 자주 반복적으로 찍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음파상에서 이상한 병변이 있어요. CT를 한번 찍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럴 때 CT를 한두 번씩 찍는 것은 건강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지방간과 간섬유화, 간이 굳어가는 걸 간섬유화라 그러죠. 이게 요즘 이슈가 되면서 탄성도 검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비용을 생각하면 초음파로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음파상 간이 거칠게 보이거나 섬유화가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만 한정해서 검사해도 되는 항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기관에 따라서 초음파로 탄성도를 측정하거나 탄성도 측정기계를 이용한 다양한 검사 방법이 있기 때문에 MRI 탄성도 검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부 CT와 마찬가지로 이제 허리죠, 또 목, 이런 척추 CT를 하는 경우도 이제 건강검진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도 이제 방사선 폭로의 위험성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좀 목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다, 이렇다면 굳이 건강검진 측면에서 허리나 목에 CT를 찍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만약에 있다면 관련과 진료를 보고 CT를 찍을까요? MRI를 찍을까요? 그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서 찍는 것이 좋겠어요. 뇌 건강을 이제 많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MRI가 좋은가요? MRA가 좋으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뇌 혈관의 건강에 걱정이 된다면 MRA 촬영을 하는 것이 좋겠고, 뇌가 쭈글쭈글한지, 뇌에 혹시 나쁜 게 또 생겼는지, 이런 뇌 실질의 변화나 상태를 보려면 뇌 MRI 촬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신경 증상이 없다면 굳이 루틴 검사로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각종 암 표지자 이런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암 표지자 검사는 특이도가 낮은 검사인 만큼 모든 암 표지자를 검사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암 표지자가 정상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특정 암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므로 검사로 인한 효용도 있기는 합니다. 단 암 표지자 검사에서 정상이 나온 경우, 나는 이를 특정암이 나는 이제 없어,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장기의 증상이나 또 가족력이 있다면 추가 검사를 꼭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장 조영술을 받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요즘은 위 내시경이 질환 발견의 정확도가 높고 또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위 내시경으로 대부분 대체되고 있습니다. 분변 자멸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 피가 안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이러면 대장은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분변 검사라고 하는 것은 변에서 피가 나오는지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암의 씨앗이 되는 선종, 이런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자멸 검사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은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세인 분이 오셨을 때 혹시 대장 내시경은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나요? 그러면 아니요, 한 번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병 검사는 정기적으로 해서 저는 이상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대장 내시경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은 분변 검사로 알 수는 없습니다. PET-CT라고 합니다. 어떤 장기에 암이 발견되었을 때 다른 장기로 막 전이가 됐는지, 이런 여부를 보거나 치료 후에 전이가 된 것이 사라졌는지, 이런 치료 반응을 보는 목적으로 찍는 전신의 방사선의 피폭이 매우 큰 검사법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혈액이나 소변에서 이제 각종 영양 상태 및 미네랄 검사 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필요한 경우 받아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건강검진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요. 호흡곤란이 있는 연세 있는 분들, 또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사,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이제 각종 혈액 검사하고요. 복부 초음파 꼭 한번 해보시고, 경동맥 도플러 검사, 갑상선 초음파, 위 대장 내시경은 가까운 검진 기관에서 꼭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위 내시경은 2년에 한 번 받아도 충분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또 5년에 한 번 받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대장 용종 중에서 조직형으로 선종이라는 게 있는데, 선종은 대장암의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선종이 있는 경우는 5년이 아닌 자주 내시경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또 여성분들이라면 유방암, 자궁암 검진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 특정 장기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검진 검사로 절대로 대체하시지 마시고 관련과의 진료를 꼭 받아봐야 되고요. 그 관련과에서 어떤 검사를 추가로 더 받아볼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1차 국가검진에서 하는 검사들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본인이 좀 더 비용을 지불해서 하는 일반 검진에서 어떤 것은 꼭 좀 해보셔야 되고, 어떤 것은 굳이 위험성 측면에서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속닥터 유수영이었습니다.